네, 오늘장 이슈 시간에는 그 넷플릭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넷플릭스의 그 순가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이슈가 이전에 나왔을 때 그때 넷플릭스를 필두로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인 건지 자세히 레모니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가족이 같이 넷플릭스를 가입해서 쓰기 네네. 때문에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편하게 봤어요. 근데 점점 알게 모르게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네네, 뭐 조금 몇천 원씩. 네네. 그리고 이제는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서 광고형 네네. 요금제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어때요? 돈 잘 벌고 있었습니까? 네, 3분기 실적이 기대치 이상 나오면서 주가도 이를 좀 하락하는 것 같고요. 뭐 정규장에서는 뭐 소폭 하락했지만 시간외에서 이제 14% 상승 마감했을 정도로 좀 기대감이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훈풍 좀 이어가냐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 꺼져가는 불꽃 심지를 좀 이렇게 살리긴 했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뭐 이제 갑니다. 추세적 상승이 나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콘텐츠 주식들 좀 윗골이 달긴 달았지만 장 초반에 와 이렇게나 상승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강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뭔가 이쪽 콘텐츠 기업들이 뭐 이렇게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렇게 최근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가입자가 2분기 실적 발표할 즈음만 하더라도 그래 뭐 3분기 한 100만 명은 뭐 이렇게 신규 가입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전망한 건 한 107만 명에서 한 109만 명 정도 전망을 했는데 2배 이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241만 명이 신규 가입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관련 종목군들 정말 많은데, 뭐 4억 시간의 뷰가 나온 뭐 이렇게 A스토리나 뭐 키스트, 뭐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 네트워크스 등이 강세를 보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통상 드라마 제작사들의 경우에는 어떤 신작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신작의 주요 그 배우들의 라인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커지냐 작아지냐 네. 뭐 원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대감이 크다 적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연말이에요. 주가 모멘텀이 미디어주들이 좀 강한 이유가 내년에 무언가 기대작들이 있어서인 건지 하반기 기대작이 있어서인 건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서요. 네, 하반기도 있고 뭐 내년 기대작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그 작은 기업들은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실적 확인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이게 가격은 매력적인데 그래도 참 이렇게 트레이딩만 하고 싶은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그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뭐 연간 투자 계획이나 라인업 발표가 참 긍정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OTT, 뭐 글로벌 OTT 업체에서는 그래 우리 올해 얼마 투자해서 뭐 오리지널 몇 편 방영할 거야. 그리고 뭐 제작사 입장에서는 우리 올해 뭐 A 작가, 뭐 B 주연의 뭐 이런 작품 찍을 거고 뭐 방영될 텐데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기대감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올해죠.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좀 계획을 발표했었지만 아직도 뭐 소식도 들리지 않는 그런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계획은 발표하지만 그런 게 이제 연기되고 지연되는 부분도 좀 적지 않다는 것은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또 이제 계획이나 발표가 나오면은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은 하는데 좀 이렇게 그런 상승이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참 뭐 기업들 보면은 참 이렇게 오늘 상승은 좀 했지만 뭐 매수나 매도도 없이 정말 뭐 소외됐을 정도로 거래량이 한산했을 정도로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기 라인업들 이 이제 대기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뭐 팔로우, 뭐 추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오늘 짝 반짝 올랐는데 지금 오늘 장 초반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사자마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토리가 이 우영우의 신작 효과를 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고 오늘 장에서도 넷플릭스 효과를 받지 않을까 하고 무려 시가가 상한가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8% 상승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작으로만 접근한다면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그런 신작, 제작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신작이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나오면은 방영되면서 이제 시청률을 따라가면서 또 주가가 이제 화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작이 중요한 건데 그 이제 올해 특히 이제 콘텐츠 얘기를 하자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시청률이 처음에 0.9%였고 최종해가 17.5%였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에이스토리가 뭐 단기 바닥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조금 뭐 더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래서 이번 이제 이상한 그 변호사 우영우를 봤을 때는 시청률이 정말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주가는 그 시청률이 끝까지가 아니고 두 자릿수로 넘어갈 때 그때가 기대감이 정말 가장 컸기 때문에 그때가 좀 고점 부근이었다는 것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뭐 드라마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그 작은 아씨들이 최근 시청률이 두 자릿수가 되더라고요. 네, 11.1% 기록을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률이 그래도 두 자릿수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 우영우 같은 경우도 시청률이 좋을 때는 뭐 주가 화답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왜 그래? 라고는 할 수 있을 텐데 좀 이렇게 시가총액인 부분도 그렇고 우영우 같은 경우는 이게 정규 채널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뭐 시청률만으로 이렇게 고지고대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1,000원짜리 변호사 저는 못 봤는데 시청률이 지금 한 15%까지 나오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제작사가 스튜디오 S인데 이게 상장산 회사가 아니고 이제 SBS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SBS는 지금 흐름이 좋냐? 한번 이제 각자 이제 열어보시면 주가가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청률이 좋아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 예외도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실적들 좀 살펴보면서 급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면 우영우를 이을 만한 이 뭐 네네. 작은 아씨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작은 아씨들이 종영을 했고 1,000원짜리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예정된 대작이라던가 기대작은 어떤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지. 네, 에이스토리 하면은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게 바로 무당이죠. 무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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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이 이제 제작비가 지금 한 500억 원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한국적 SF의 효시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보면은 뭐 UAM 등 이렇게 좀 이렇게 미래의 그런 사회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당은 누가 나와요? 거기 배우가? 근데 보는데 네. 지금 뭐 정확히는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저도 이제 뭐 관심도 있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조금 구체적인 거는 좀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이스토리는 당연히 이제 무당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가도 뭐 굿닥터나 이제 빈센조 대폰을 집필했었던 그 작가분이 다시 한번 이제 뭐 작가로 일하기 때문에도 더 이렇게 주목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뭐 DP 또 지옥 시즌 2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3분기 실적 또 4분기 실적까지도 저조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오버행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나. 대신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할 수 있겠지만 조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중요하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백꽃 필 무렵을 써서 유명해진 임상순 작가가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내년에 좀 기대감이 있는 그 작품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키스트의 별들에게 물어봐 제작비 여기도 크고 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또 낭만 닥터 3 등이 좀 이렇게 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많은 제작사들 중에서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제작사로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암만 드라마를 잘 만들어도 예전에 그 뭐 도깨비라던가 네. 미스터 선샤인이 너무 대박을 쳐서 그런지 주가의 정 반응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좀 시가총액이 커서 그래서 뭐 저 다른 것들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그 스튜디오 드래곤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7%,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4분기 실적도 지금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지금 어제까지 3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연간 제작 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25편, 올해 34편, 내년에 이제 37편인데 인기 있는 드라마 작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작 편수가 많다 보면 그 중에서 또 이제 인기 있는 작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제작 편수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공급할 수 있는 OTT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더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또 연말 이후에 이제 신작으로 볼 수 있는 뭐 더빅도 프라이즈처럼 그 미국 현지에서 제작하는 그런 작품들이 또 내년에도 또 기대가 되고 그럼 앞으로 이제 더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외에 또 여러 가지 제작사들 저희가 봐야 될 텐데 지금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오른 게 넷플릭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최근 시장이 반등할 때 성장주들이 그동안 못 갔던 성장주들이 반등했던 그 흐름과도 연관이 있는 건지 성장주 투심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성장주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최근에 뭐 이번 주에 미국 증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고요. 지난주에는 또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또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발표되는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최근에 이제 금리 뭐 긴축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고 또 이제 3분기 실적도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죠. 그런 것들이 좀 실적에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제 FOMC가 또 이제 코앞입니다. 11월 초고 또 75bp 11월에 이어서 12월도 올릴 가능성 지금 50% 이상이고 또 미국은 또 CPI는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지만 오늘 이제 뭐 밤에 발표되는 이제 유럽연합의 9월 CPI나 또 영국 CPI 등 고점을 찍었다는 그 기미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은 좀 반등은 아직까지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 반등을 염두한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성장주 내에서도요, 엄청 고평가받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는데, 미디어 콘텐츠들의 경우에는 물론 그 오징어 게임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재평가 받으면서 PR이 높아진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그런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가 아니다. 넷플릭스한테 지원받는 금액만도 어마어마하고 옛날에 뭐 지상파에만 들어가야지 돈을 많이 번다 생각했다면 이제는 서로 우리랑 같이 제작해보자라는 그런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 많아져서 네. 이들의 실적 예전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그냥 단순히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기대감은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 근데 이제 가시적인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도 그런 기대감, 이제 여러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 뭔가 대표적인 드라마가 이렇게 한두 개라도 좀 나오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우영우처럼이라도 우린 작지만 그래도 IP를 신경 쓰면서 이렇게 그런 뭐 성공하는 그런 작품들이 좀 이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저희가 기대감만 먼저 반영을 해서 좀 체크할 게 많이 남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승 기대해 볼 만한 뭐 미디어 콘텐츠, 눈여겨볼 만한 미디어 콘텐츠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한 종목 말씀드리면요. 네. 레몽레인이라고 이제 시가총액이 1,300억 원대, 1,500억 원이 되지 않는데 최대 주주가 위직 스튜디오고 뭐 성균관 스캔들, 뭐 시멘틱 에러 제작사로 좀 유명한데 다음 달에 드디어 이제 제작비가 300억 원 이상 들어간 텐트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송중기랑 이성민 등 이제 주연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성균관 스캔들에서 작가로 활동했었던 이제 김태희 작가도 이번에도 또 다시 한번 작가로 이제 활동하면서 또 그래서 또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JTBC와 이제 50대 50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IP까지도 이제 보유한다는 것, 또 이제 JTBC뿐만이 아니고 OTT에서도 동시 방영한다는 것 등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기대되고 있는 게 150억인가 160억 제작비가 들어가는 이제 변요한 주연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그 드라마도 좀 시장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관련된 뉴스는 이렇게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레몽레인을 오히려 그 안에서 눈여겨보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가장 또 시장에 화두가 한 달 남았습니다. 네,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열어보기 전에 먼저 주가가 반응할 수도 있고요. 열어봤는데 대박이어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